자, 그래서 민감도 보고서를 보면 이제 표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표는 이제 목적함수 개수 값의 변화 범위, 현재 최적해가 계속 최적해로 유지되는 목적함수 개수의 변화 범위를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원래 목적함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이걸 한번 여기다 써봅니다. 크게 나와. 자, 여러분 보세요. 좀 작게 줄여 가시고. 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지금 수학적 모형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목적함수 자, 지금 최적해를 구했더니 최적해는 여기 보면 120,60 이게 최적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위의 표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최적해가 계속 최적해가 유지되는 자, 목적함수 x1의 개수가 40이죠. 자, 여기 적혀 있죠. 그 다음에 x2의 개수가 30인데 이 30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40이 얼마만큼 변해도 현재 이 최적해가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그 변화 범위를 알 수 있는데 허용 가능 증가치 5죠. 40에서 5만큼 증가하면 45까지 될 때까지 그리고 허용 가능 감소치가 10이죠. 40에서 30이 될 때까지. 자, 그래서 x1의 개수를 우리가 c1이라 그러면 30에서 45 사이에 변할 동안에는 이 최적해가 계속 최적해 유지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30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x1의 개수가 얼마큼 변하는지 그 범위를 우리 알아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40은 그대로 고정이 돼 있고, 그렇죠? 이제 이 30이 얼마만큼 변해도 되는지를 한번 봅니다. 자, 그럼 보면 원래 x2의 개수가 30이죠? 허용 가능 증가치가 10입니다. 그러니까 30에서 10 증가하면 40이 될 때까지. 허용 가능 감소치가 3.33이죠. 그래서 30에서 3.33 빼주면 26.67이 되죠. 자, 그래서 x2의 개수를 우리가 C2라고 했을 때 이게 26.67에서 40 사이에 변하면 현재 최적해가 계속 최적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밑에 표는 뭐냐 하면 이제 잠재 가격, 자원의 잠재 가격이 얼마인지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잠재 가격이 유지되는 우변 상수값의 변화 범위를 또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자원이 이제 유리, 알루미늄, 제조공정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원래 유리가 180단위, 알루미늄이 1120kg, 제조공정 시간이 1440시간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적해를 구했더니 그때 유리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됐는지 보면 180단위를 모두 다 썼습니다. 그렇죠? 자, 알루미늄은 1120kg이 있는데 실제 최적 생산에서 알루미늄 얼마나 사용했냐 보면 960kg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1120kg을 가지고 있는데 960kg 썼으니까 남겠죠. 남아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조공정 시간은 1440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적 생산을 다 썼죠. 그렇죠? 자, 유리, 알루미늄 제조공정 시간은 잠재 가격이 유리는 10만원, 알루미늄 제로, 제조공정 시간은 3.33만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뭐냐 하면 원래 주어진 이 자원의 가용량을 모두 다 쓰게 되면 잠재 가격이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주어진 자원을 최적 생산해서 자원이 남게 되죠. 지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자원이 남죠. 그러면 잠재 가격은 제로다 이겁니다. 그런 걸 하나 우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을 최적 생산을 했을 때 다 쓰게 되면 그 자원의 잠재 가격은 양수값을 가지고 만약에
최적 생산에서 그 자원이 남아있죠. 다 못 쓰고 남아있으면 그 자원의 잠재 가격은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유리의 경우에 허용 가능 전가치, 허용 가능 감소치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원래 유리가 180단위가 있는데 허용 가능 전가치 10단위까지, 그러니까 190이 될 때까지, 그다음 감소치가 20이죠. 180에서 20 빼주면 160이죠. 그래서 유리가 180단위가 있는데 한 단위씩 쭉 증가시킬 때마다 잠재 가격만큼 10만 원씩 비례적으로 목적 함수 값이 증가됩니다. 언제까지 증가되느냐 하면 10단위를 추가할 때까지. 알겠죠? 네, 원래 180단위인데 181, 182, 183, 184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90이 될 때까지 유리를 계속 증가시키면 증가시킬 때마다 유리 한 단위 증가될 때마다 목적 함수 값은 10만 원씩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190 한 단위가 됐을 때, 그러니까 10단위까지 증가시키면 10만 원씩 증가됩니다. 11단위째 유리를 집어넣어주면 그때는 잠재 가격이 제로로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전가치는 지금 현재 180단위인데 10단위 증가할 때까지는 잠재 가격이 유지된다. 감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단위씩 쭉 줄이는데 20단위까지 줄이면, 그러니까 180단위가 160단위까지 줄어들 때까지는 계속 목적 함수 값이 10만 원씩 내려갑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허용 가능 전가치가 이게 1, 2 플러스 32 이런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했죠? 여러분, 그렇죠? 네, 1 곱하기 10의 30성 이런 뜻이고, 만약에 1, 2, 마이너스 30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성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이거는 뭘 뜻합니까? 이게 뭘 뜻하죠? 이게 얼마입니까? 엑셀에 간혹 보면은 뭐 1, 2 플러스 30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무한대라는 뜻이고 1, 2에 뭐 마이너스 30 또는 마이너스 20, 뭐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얼마란 뜻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응? 여러분, 0이란 뜻이죠. 예. 저희가 학생 맞습니다. 0이죠. 예, 이게 0이란 뜻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10의 마이너스 30성이라는 거는 10의 30성 분의 1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굉장히 무한대로 큰 값이니까 그 분의 1이니까 0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알루미늄은 허용 가능 전가치가 무한대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최적 생산에서 남아있죠? 그렇죠. 남아있는데 거기 알루미늄을 계속 집어넣어 본들 그 추가되는 알루미늄이 어찌 됩니까? 최적 생산에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적 함수 값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반대로 허용 가능 감소치는 160입니다. 그러니까 1120에서 쭉 빠져가지고 한 단위씩 쭉 빼는데 뺄 때마다 목적 함수 값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160단위가 빠질 때까지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160단위를 빼면 남아있는 게 960kg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최적 생산에서 사용된 알루미늄이 960 아닙니까? 만약 여기서 160단위보다 한 단위 더 빼주면은 그때는 이제 알루미늄의 잠재 가격이 0이 아니고 양수로 살아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잠재 가격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0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제조 운영 시간은 1440시간이 있는데 허용 가능 전가치 120이니까 1600, 허용 가능 전가치 180이죠. 그러니까 1620이 될 때까지 허용 가능 감소치가 120이니까 1320에서 1620 사이에 변할 동안에는 현재 잠재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배웠던 이 잠재 가격이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는지 좀 궁금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잠재 가격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건지 그걸 지금부터 한번 봅니다. 알겠죠? 어떤 의사결정 상황에서 보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 예제 3-3을 예제 3-3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자, 예제 3-3 여러분 읽었습니까? 읽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 판단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문제죠. 첫 번째 경우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산다, 안 산다. 두 번째 산다, 안 산다.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어찌 됩니까? 첫 번째, 삽니까? 안 삽니까? 사야 합니다. 네, 박은세 학생, 박지현 학생 사야 한다. 조성은 학생, 서희관 학생 왜 사야 되는지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사야 되죠? 추가 부담이 잠재가액보다 적다. 예, 맞는데 조승은 학생 조금 더 설명을 정원우 학생 사면 안 된다. 예, 지금 앞에 학생 한 5명은 사야 된다 했고 정원우 학생 사면 안 된다 했는데 하여튼 정원우 학생도 그렇고 앞에 아까 5명 학생 조성은 학생, 서희관, 또 박지연, 박은세 학생 네, 왜 사야 하는지 정원우 학생 사면 안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해보세요. 조성은 학생이 추가 부담이 잠재가액보다 적다. 예,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표현하면 어찌 됩니까? 지금 유리를 추가로 누가 이제 유리가 지금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장현영 학생 추가 부담금은 40만 원인데 잠재가 10만 원이다. 장현영 학생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야기했네. 예, 장현영 학생이 추가 부담금은 40만 원이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시장 가격이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유리를 살 때 50만 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서 유리를 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동이 났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군가 유리를 이제 미리 다량으로 확보해 놓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회사에 와서 5단위를 파는데 정상 가격보다 한 단위당 8만 원씩 웃돈을 붙여서 팔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유리 5단위를 한 단위당 8만 원씩 웃돈을 붙여서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사서는 안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데 답은 사는 게 맞고 이제 왜 사야 되는지 그 이유가 지금 장현정 학생이 적어놓은 것처럼 추가 부담금은 40만 원인데 잠재 가격 10만 원으로서 5단위를 새로 유리를 구입해서 생산에 투입하면은
50만 원의 판매이익이 올라가죠. 맞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부담하는 웃돈의 총합은 40만 원인데 그 5단위가 생산에 투입되면은 판매이익이 50만 원 증가시켜 주죠. 그러니까 10만 원 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설명한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또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할 텐데 설명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러분 5단위에 대해서 한 단위당 8만 원씩 정상가격보다 웃돈을 붙여서 이제 팔겠다고 누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 가격보다 한 단위당 8만 원씩 웃돈을 붙여서 5단위를 사게 되면 정상적인 가격보다 총 40만 원을 더 지불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5단위가 유리가 들어와서 생산에 투입되면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잠재 가격인 10만 원씩 목적함수 값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5단위가 들어오면은 순수하게 목적함수 값이 지금보다 50만 원이 더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웃돈 40만 원 주고 유리 5단위를 생산에 투입하면 판매이익이 50만 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구입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리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유리가 전부 15단인데 5단위 말고 내가 15단위를 몽땅 팔 테니까 이 회사에게 그러면 한 단위당 이제 웃돈을 8만 원이 아니라 7만 원씩 해서 15단위를 몽땅 팔 테니까 이 회사 보고 이제 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야 한다. O. 사면 안 된다. X. 사면 안 됩니다. 박지현 학생. 또 다른 학생은 조성은 학생도 안 되고 정원우도 안 되고 이윤지도 안 되고 최은하 고원수도 다 안 된다 했네. 장현정 학생도 안 되고 서희관 학생 안 되고. 예, 왜 안 되는지 한번 이유를 적어보세요, 여러분. 네, 박지현, 조성은, 정원우, 이윤지, 고원솔, 최은하, 서희관, 장현영. 왜 사면 안 되죠? 프리미엄 한 단위당 7만 원씩 웃돈을 붙이니까 아까 8만 원보다 싸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 이렇죠, 여러분. 보세요. 유리를 15단위를 사게 되면 그때 지불하는 웃돈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추가부담 105만 원이죠. 예, 조성원 학생. 그런데 유리는 허용 가능 증가치가 10단위이기 때문에 판매 이익은 100만 원만 증가하죠. 그렇죠. 예, 조성원 학생, 서희관 학생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리 15단위를 단위당 7만 원씩 웃돈을 붙여주면 정상 가격보다 15단위를 사게 되면 105만 원을 추가 부담하죠. 그렇죠. 근데 유리가 15단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중에 15단위가 투입되는데 그 중에 판매 이익을 증가시키는 유리는 10단위까지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판매 이익 증가는 15단위가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유리의 허용 가능 증가치가 10단위이기 때문에 10단위까지만 총 판매 이익을 단위당 10만원씩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5단위는 그 추가되는 5단위는 판매 이익을 올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15단위를 새로 구입을 하지만 판매 이익이 증가되는 것은 10단위까지만 되기 때문에 총 판매 이익 증가분은 100만 원이고 그렇죠? 15단위를 단위당 7만 원씩 웃돈을 붙여주면 추가되는 웃돈 총합은 105만 원이죠. 그러니까 손해다 이거죠. 그래서 15단위를 한꺼번에 단위당 7만 원씩 프리미엄 붙여서 팔겠다면 그 제한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네, 이해되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지금 잠재가격, 허용가능 증가치, 허용가능 감소치에 관한 그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네,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제 3-4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3-4. 자, 여러분.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작업자들이 한 달 동안에 하루 2시간씩 이제 정상 근무 외에 초과 근무를 한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300시간의 제조공정 시간이 늘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달을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빼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을 4주로 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죠. 그러면 총 근무하는 날 수가 20일이다.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0일인데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총 40시간. 개인으로 보면 40시간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종업원들이 몇 명인지 지금 7.5명인가? 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 하여튼 종업원이 한 7명이나 8명 되는데 매일 2시간씩 더 시간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걸 한 달에 모아봤더니 총 300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제조공정 시간이.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제조공정 시간은 잠재 가격이 3.33이죠. 그렇죠? 자, 300시간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더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목적함수 값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목적함수 값 증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 판매 이익이 얼마가 증가되겠습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조공정 시간이 300시간 증가됩니다. 그랬을 때 목적함수 값은 얼마가 증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조공정 시간의 잠재가격 3.33이죠. 예, 정원 학생 맞습니다. 3.33 곱하기 180 하면 되죠. 맞죠? 곱하기 180 이해됩니까? 네, 조수원 학생 맞습니다. 180 곱하기 3.33이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300시간이 늘어나지만 실제로 제조공정 시간에 투입이 되어서 잠재 가격만큼 판매 이익을 비례적으로 증대시켜주는 허용하는 전가치가 180시간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180시간까지 늘어날 때까지는 1시간 늘어날 때마다 판매이익이 3.33만씩 쭉 올라가는데 이제 180시간보다 더 많이 재정령 시간 저 본들 그게 총 판매이익을 이제 더 이상 증가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3.33이 3분의 10인가? 네, 3분의 10이죠. 곱하기 180 하면 60, 600인가? 600만 원 맞습니까? 600만 원 맞죠? 네, 600만 원이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직원들 전체가 하루에 2시간씩 초과 근무를 해서 일단 한 달 동안 근무를 했더니 재정운영 시간이 총 300시간이 늘어났고 그 300시간의 재정운영 시간이 일단 투입이 됐는데 실제로 판매이익이 증가되는 거는 300시간 중에 180시간만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판매이익이 얼마나 증가됐냐면 600만 원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원래 그 근로자들의 시간당 급여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초과 근무를 하면 아무래도 정상 근무할 때 시간당 급여가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이다 하면은 초과 근무할 때는 2만 원보다 더 줘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퇴근이 6시 퇴근인데 그러니까 더 뭐 2시간씩 더 일하게 하면은 시간당 급여가 보통 2만 원인데 그 초과 근무하는 시간당 급여도 2만 원씩 하면 좀 안 되죠. 더 베니핏을 줘야 그 종업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는 어떤 뭐랄까 유인책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근무 시간 그 시간당 급여보다는 추가로 웃돈을 붙여주는 그 돈이 얼마까지 더 지불할 수 있겠느냐 이 회사의 사장은. 자, 하루 2시간씩 초과 근무해서 한 달 동안 총 늘어난 시간은 300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300시간 투입했더니 물론 그중에 180시간만 실제로 이제 판매이익이 증가되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간 300시간이 다 늘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총 판매이익의 증가분은 600만 원이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00만 원을 어찌 됩니까? 600만 원 나누기 300시간 하면 얼마입니까? 2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들의 시간당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당 급여를 기본적인 시간당 수당에 더해서 웃돈을 얼마까지 더 붙여줄 수 있느냐 하면 최대한 2만 원까지 붙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왜 그 유리를 다량으로 확보한 사람이 와서 이제 팔 때 웃돈을 이야기할 때 정상 가격이 50만 원인데 웃돈 8만 원을 더 붙여서 팔겠다 했을 때 그 8만 원이 결국은 유리가 한 단위 들어옴으로써 내가 정상적인 가격보다는 8만 원을 더 지불하게 되고 근데 유리가 한 단위 들어옴으로써 어찌 됩니까? 잠재 가격만큼 판매이익을 증가시킨다.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이 초과 근무를 해서 1시간이 늘어났다. 그랬을 때 그 시간당의 시간 1시간에 대한 시간당 급여를 당연히 기본 급여를 지불하는데 그러니까 1시간 늘어남으로써 이 회사 입장에서는 3.33만 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1시간 기본 급여에다가 추가로 웃돈을 붙여주는 초과 수당을 시간당 얼마를 더 줄 수 있느냐. 최대한 3.33만 원까지 더 웃돈을 붙여줄 수 있는데 문제는 180시간이 증가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종업원 전체에 대해서 누구는 근무하고 누구는 근무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동시에 하루에 2시간씩 초과 근무를 시켜서 한 달 동안 총 늘어난 시간이 얼마인지 보니까 300시간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300시간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잠재 가격 3.33만 원씩 비례해서 증가되는 그 허용 가능 증가치는 180시간까지고 그래서 180시간에다가 3.33을 곱했더니 총 판매이익이 600만 원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종업원들의 초과 근무에 의한 300시간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결국
600만 원의 판매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 기본 급여에 웃돈을 붙여주는 초과 근무 수당을 시간당 최대한 2만 원까지는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조금 여러분 혹시나 이해 안 되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우리 유리 웃돈을 붙여서 구입할래 말래 하는 그 문제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제 3-5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3-5. 지난번에 했던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자, 제품 C를 우리가 강제로 하나 생산한다고 했을 때 한 개 이익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한 개 비용이 얼마인지 또는 한 개 손실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한 개의 이익은 제품 C를 한 개 만들어 팔았을 때 개당 판매 이익이 32만 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한 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품 C 한 개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이 유리가 한 단위죠. 그래서 1 곱하기 10만 원. 그렇죠. 플러스 알루미늄이 6 곱하기 0원이죠. 그렇죠. 잠재가격이 제로죠. 그 다음에 제조공정 시간 8시간 사용되죠. 8 곱하기 잠재가격이 3.33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냐 하면 36.67인가? 36.67인가? 그렇죠? 맞습니까? 만이라는 걸 다 뺐어요. 네. 36.67만 이렇게 됩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한 개 이익 마이너스 한 개 비용을 해보면 한 개 이익 마이너스 한 개 비용 하면 마이너스 4.67 4.67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가 되면 제품 C를 생산하면 좋은데 이 값이 한 개 이익 마이너스 한 개 이익 마이너스 한 개 비용 이걸 계산해 봤더니 엄수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수가 나오면 제품 C를 생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지난번에 우리 했었죠. 네. 신제품 생산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새로 풀지 말고 지금 현재 문제를 풀어서 민감도 보고서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품 C 한 개 생산해서 판매할 때 판매 이익은 32만 원 얻게 되는데 제품 C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자원은 유리가 한 단위, 알루미늄 6kg, 제조공정 시간 8시간 사용되기 때문에 제품 C를 한 개 우리가 생산한다고 했을 때 한 개 이익은 32만 원이죠. 한 개 비용은 제품 C 한 개 생산에 따른 추가되는 비용이죠. 그건 뭐냐 하면 기존에 유리가
제품 AB 생산에 투입되던 유리 한 개를 빼내는 거죠. 유리 한 개가 빠지면은 아까 유리의 잠재 가격이 10만 원만큼 판매액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다음에 알루미늄 6kg 빠집니다. 그럼 알루미늄 6kg 빼는데 알루미늄 잠재 가격은 제로 아닙니까? 6 곱하기 제로. 그다음에 제조 운영 시간 8시간을 이제 빼와야 되겠죠. 제품 시 생산하려면. 근데 제조 운영 시간은 잠재 가격 3.33만 원이죠. 그래서 한 개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36.67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개 이익 마이너스 한 개 비용이 양수가 나오면 제품 C를 생산하는 게 좋은 거죠. 이익을 더 늘릴 수 있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제품 C를 한 개 강제로 생산할 때마다 총 판매 이익이 4.67만 원씩 줄어든다 이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엑셀 실습 3장에 보면 이거 예제 3-5라고 하는 이 워크시트 나오죠? 여러분 나왔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제품 A, B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제품 C를 함께 고려해서 여기 보면 제품 C 한 개 만들게 되면 유리가 한 단위, 알루미늄 6kg, 그 다음에 제조용 시간 8시간 사용되는 걸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렇죠? 자, 제품 C를 한 단위 생산해서 팔았을 때 판매 이익은 32만 원 여기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각자 한번 여기서 이제 여기 변수셀에 초입값 0을 입력하고 목표 셀, 그 다음에 여기 유리 사용량, 알루미늄 사용량, 제조용 시간 사용량 각각 수식 입력해서 여러분 해찾기를 하고, 해찾기 했죠? 그리고 이제 해찾기 결과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오른편에 보고서에 그 민감도 보고서 출력할 수 있도록 그 두 번째 우편물 종류인가 그 클릭해서 확인하면은 민감도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것까지 한번 지금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각자 해보세요. 그래서 민감도 보고서까지 워크시트가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여러분 그 채팅방에 완성했다고, 완료했다고 이렇게 올리세요. 장현정 학생 엄청 빨리 했네. 완료했네. 엄청 빨리 했구나. 조성원 학생도 완료했고. 이윤지 학생. 빨리 했네. 자, 그 민감도 5호스까지 이찬호 학생도 완료했고. 자, 지금 완료한 학생 이윤지, 이찬우, 조성은, 장현영 학생. 지금 화면에 본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네. 자, 그리고 민감도 보고서를 한번 볼 텐데, 일단 이렇게 나오면은 제대로 됐고, 민감도 보고서는 이제 지금 좀 이따 볼 텐데, 지금 민감도 보고서까지도 지금 표시, 체크를 해서 이 워크시트에
만들도록 그렇게 했죠. 네. 자, 또 다른 학생들. 네. 정원호 학생도 완료했고. 전 학생, 이재현 학생, 서희관. 네. 박은세. 네. 엄지혁, 백상훈. 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화면과 같이 나왔죠? 김아윤 학생도 완료했고. 이렇게 나온 거 확인했습니까? 차재원 학생.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화면에 이거하고 똑같이 나왔다고 지금 됐고, 여러분 확인해보고, 민감도 보고서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자, 여러분 민감도 보고서가 지금 이 화면에 보는 거하고 똑같이 나왔겠죠? 똑같이 나왔습니까? 네, 똑같이 나옵니까? 자, 계산값 120, 60, 제로. 최적해죠. 한계 비용. 이 지금 이건 나중에 설명합니다. 목표설 계수 40, 30, 20. 이건 원래 주어진 그 판매 이익이죠. 40x1 플러스 30x2 플러스 30x3 이런 거죠. 허용 가능 전가치, 허용 가능 감소치. 이거는 현재 최적해가 계속 유지되는 허용 가능 감소치 전가치 그 범위고, 그 다음에 유리 알루미늄 재조정용 시간의 잠재가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여러분 한계 비용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여러분 아마 경제학 시간에 여러분들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저런 용어를 아마 접했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계 비용이라고 할 때, 한계 비용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marginal cost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경제학 시간에 아마 한계 비용이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값, 이거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 원래 영어로 이 엑셀 이 영어로 이겁니다. reduced cost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계 비용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잘못된 겁니다. 엑셀이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민감도 보고서에 거기 우편물 종류 그것도 잘못됐고, 여기도 원래 MS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엑셀 영문 버전을 보면 여기에 이 자리가 reduced cost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한계 비용이라는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건 경제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인 한계 비용 용어하고 이 여기서 적혀 있는 거하고 다른데 한글을 이렇게 쓴 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한글 쓴다면 우리 책에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감 비용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 좋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이 한계 비용이 틀렸다는 겁니다. 번역 자체가. 알겠죠? 자, 그럼 이 절감 비용이 여기 보면 보세요. 절감 비용이 제품 A는 제로고 제품 B도 제로고 제품 C가 마이너스 4.667입니다. 알겠죠? 자, 이 절감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계 2 마이너스 한계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한계 이익 마이너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게 한계 비용으로 적어 놓으면 안 된다. 이거. 요 지금 한계 이익 여기 있는 거죠. 자, 영어로 한번 써봅니다. 마지널 프로핏. 이게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어떤 뜻인지? 그래서 이게 절반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에 대해서, A 제품에 대해서 절반 비용을 한번 구해봅니다. 알겠죠? 자, A의 절반 비용. A의 절반 비용을 구해보면, 여러분, 한계 이익은 어찌 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A를 지금 제품 A를 추가로 한 개 더 생산해보자 이겁니다. 그때 총 판매액이 얼마가 늘어나느냐 그겁니다. 한계이익 얼마입니까? A를 추가로 한 개 더 생산한다고 했을 때 한계이익이 얼마입니까? 판매액이 얼마 늘어납니까? 40이죠. 네, 조선 학생 맞습니다. 40이죠. 목적함수 계수값이 40 아닙니까? A를 한 개 생산해서 팔면 40만 원 판매이익을 얻죠. 그래서 A의 한계이익은 뭐냐면 A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A를 한 개 더 추가 생산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40만 늘어나죠? 맞죠? 자, 빼기 한계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A 한 단위 생산을 하게 되면 한계 비용은 뭡니까? 유리가 몇 개 사용됩니까? 한 단위 사용되죠? 맞습니까? 한 단위 곱하기 잠재 가격 10만 원이죠? 맞죠? 플러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얼마나 사용되죠? 4kg 사용되죠? 곱하기 제로 플러스 제조 공정 시간이 9시간 사용되죠? 곱하기 3.33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이게 A의 한계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최적화를 구한 상태에서 A를 추가로 한 개 더 생산해보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한계 이익은 A를 한 개 추가 생산해서 팔면 40만 원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 A를 한 개 추가 생산했을 때 유리를 한 개 사용해야 되고 알루미늄 4kg 그 다음에 제조공정 시간 9시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여튼 기존 생산하는 곳에 뺏어오면은 그만큼 잠재가격 비례해서 판매액이 줄어드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3분의 10이죠. 그러니까 3분의 10 곱하기 9하면 30이고 10이고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죠 이게? 제로죠. 0이죠. 네. 정원 학생, 이재현 학생 0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B에 대해서 네, B의 reduced cost를 한번 구해봅니다. B에 대해서. 자, B의 한계이익이 얼마입니까? 30이죠. 맞습니까? 30이죠. 자, 그 다음에 B의 한계 비용은 자, B 한 개 생산할 때 사용되는 유리가 한 단위니까 1 곱하기 10. 그 다음에 알루미늄 8kg 8 곱하기 0. 제조 공정 시간 6시간이죠. 6 곱하기 3.33. 자, 그러면 여기도 3.33이 3분의 10이죠. 그러면 이게 6 곱하기 3분의 60, 20이고 여기 10. 제로죠. 맞습니까? 한계 비용 제로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의 절반 비용을 한번 구해봅니다. C의 절반 비용. C의 절반 비용. 자, C의 한계 이익은 32만 원이죠.
그렇죠. 한 개 비용은 C를 강제로 한 개 생산하게 되면 유리가 한 단위 사용되기 때문에 1 곱하기 10만 원. 그 다음에 알루미늄 6kg 사용되죠. 6 곱하기 0. 제조 운영 시간이 8시간 사용되죠. 8 곱하기 3.34 하면 이 값이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4.6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절감 비용이라 그랬죠. 원래 이거를 한 개 비용이 아니라 절감 비용으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엑셀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자기들이 그냥 번역해서 적어줬는데 이게 사실은 한 개 비용이 아니고 절감 비용이고 한 개 비용은 여기에서 계산될 때 여기 한 개 비용이 써야지가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reduced cost를 계산을 한 게 이 값입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4.67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최적 생산에서 생산을 하는 A와 B는 120개, 60개 생산하죠. 이때 reduced cost는 제로가 나오고 C 같은 경우는 최적해서 제로죠. 이때 reduced cost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을 설명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2시 53분입니다, 여러분. 3시 3분에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수업하도록 합니다. 10분 쉽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내용 어떻게 이해가 다 됩니까, 여러분?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 3장의 마지막 이제 3-6번을 한번 보는데, 예제 3-6번 한번 보세요. 네. 자, 보세요. 신제품 C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 이렇게 돼 있죠. 자, A번에 신제품 C를 의무적으로 10개 생산해야 된다면 총 판매 이익은 어떻게 변할까? 신제품 C를 의무적으로 10개를 생산해야 된다 하면 총 판매 이익은 얼마가 될까?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최적 생산에서 A를 120개 만들고 B를 60개 만들고 그때 총 판매 이익이 6,600만 원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C를 의무적으로 10개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의 절반 비용이 reduced cost가 마이너스 4.67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개를 C를 생산할 때 총 판매 이익이 4.67만 원씩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0개를 의무적으로 생산한다 그러면 한 개 생산할 때마다 총 판매 이익이 4.67씩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6.7만 원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총 판매 이익이 원래 6,600만 원이죠. 6,600만 원에서 46만 7천 원? 네, 줄어든다 이겁니다. 빼기 4.67 곱하기 10개 하니까 알겠습니까? 46.7만 원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알겠죠? 46.7만 원. 6,600만 원에서 46.7만 원. 자, 풀로 써보면 빼기 46만 7천 원.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6,500, 533? 네,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까? 네, 이게 A번입니다. 3-6에 3-6에 A. 그렇죠? 자, 그 다음 B는 보세요. 신제품 C를 생산함으로써 이 회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제품 C의 개당 판매 이익은 최소한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입니다. C를 생산을 해서 판매할 때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C의 판매 이익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최소한 이 한 개 비용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죠. 최소 한 개 비용 이상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네. 최소 한 개 비용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 되어야 한다. 알겠죠? 한 개 비용이 얼마입니까? 4.67인 아니다. 36.67? 36.67 이상이 되면 C의 reduced cost가 비로소 양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봅니다. 자, 여기서 36을 한번 해봅니다. 36. 알겠죠? 32가 아니라 36을 해서 한번 최저가를 서로 구해봅니다.
계속 0이죠. 만약에 37을 해봅니다. 어찌 됩니까? 37을 하니까 이게 생산이 되고 그때 총 판매액이 바뀌게 되죠. 자, 이거를 36.7, 36.67, 36.7로 하면 보세요. 36과 3분의 2 이상만 되면은 그거보다 초과하면은 제품 C 생산이 판매이익을 증가시켜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7로 해서 한번 구해보면 해찾기를 해봅니다. 자, 보세요. 양수값을 가지게 되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최소 한계 비용 36.67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보세요. C의 절감 비용이 엄수가 아니고 최소한 0 이상이 돼야 C를 생산하면은 판매이익을 증대시켜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값이 32만 원이 아니고 36.67보다는 커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C를 생산하는 게 한 개 생산할 때마다 요 절감 비용만큼 이게 플러스가 되면 절감 비용만큼 판매이익이 늘어난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 C번 봅니다. C는 만약 제품 C의 한 개 생산에 소요되는 제조 공정 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6시간이라면 제품 C의 생산이 유리한지를 결정하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제품 C 생산에 사용되는 자원의 양이 유리가 한 단위, 알루미늄 6kg, 제조 공정 시간이 6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C의 리듀스드 코스트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C의 절감 비용, 리듀스드 코스트를 계산해 봅니다. 자, 이게 판매이익 30이고 유리가 한 단위 사용되죠. 알루미늄 6kg 사용되죠. 그 다음에 제조 공정 시간이 얼마입니까? 몇 시간 사용된다 그랬죠? 제조 공정 시간이 6시간이죠. 네, 그래서 6으로 해서 6시간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게 3분의 10이죠. 그럼 20이고 30. 이게 얼마입니까? 2가 되죠. 맞습니까? C의 리듀스드 코스트가 양수죠. 그 말은 뭡니까? C를 한 개 생산하면은 한 개의 이익이 32만 원이고 한 개 비용은 30만 원이니까 한 개 생산할 때마다 이 리듀스드 코스트인 2만 원씩 판매 이익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면은 C를 생산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아마 C를 생산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원래 이게 32로 바꿉니다. 32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제조 공정 시간이 6시간이죠. 맞습니까? 원래 여기가 8시간 아니고 6시간입니다. 제품 C 한 개 생산에 사용되는 제조 공정 시간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대로 해서 해찾기 해보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제품 C가 생산하는 게 좋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제품 C가 아까는 생산이 제로인데 최적화해서 이제는 60개나 생산하게 되고 총 판매이익은 6,600만 원이 아니고 많이 늘어나는 걸로 나오죠. 그렇죠? 아까 여러분 제품 C가 생산이 안 될 때 그때 왜 생산이 안 됐냐면 리듀스드 코스트가 엄수니까 제품 C는 생산하면 손해니까 제로죠. 근데 지금은 이 C를 한 개 생산할 때 사용되는 제조 공정 시간이 6시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C의 리듀스드 코스트가 2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개 생산될 때마다 2만 원씩 판매이익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최저가를 구해봤더니 C가 60개나 생산되죠. 그렇죠. 한 개 생산될 때마다 2만 원씩 늘어나니까 총 120만 원 늘어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6,600만 원이 아니고 6,600만 원에 120만 추가되니까 6,72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이해됐죠? 네. 여러분, 아마 이런 내용을 처음 지금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면서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영과학이라는 이 과목이 대단히 신기한 게 나도 옛날에 여러분 나이 때 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경영과학이라고 하지 않았고 OR이라고 했습니다. OR. 그때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경영과학이라고 이렇게 하죠. 예, 영어로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예, 이렇게 해서 경영과학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OR이라고 그랬습니다. OR. 예, 경영학과 과목명에 OR이라고 해서 내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오퍼레이션즈 리서치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거를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운용 연구, 뭐 운용 연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분히 군사적인 이 용어입니다. 오퍼레이션 리서치 하면은 그 군사용어로 오퍼레이션 하면 뭐 작전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물론 경영학과에서는 오퍼레이션 하면 생산 이런 뜻입니다. 생산 또는 운영 이런 뜻인데 프로덕션 앤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하면 생산 운영 관리 이렇게 하죠.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은 생산이라는 뜻 또는 뭐 운영이라는 뜻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이 군대에서는 뭐 작전 수행, 운용 뭐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OR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경영과학 네, 과학으로 용어가 바뀐 겁니다. 네, 영어도 바뀌었고 그래서 근데 아마 아직도 공대 산업공학과 같은 데서는 OR이라고 아마 과목명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옛날엔 나도 여러분들 나이에 이 배우면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경영학이라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여타 조직 운영이나 관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게 실제로 잘 활용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게 앞뒤가 다 들어맞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제품 C의 판매 이익은 32만 원 그대로고 이제 제품 C 한 개 생산할 때 사용되는 자원이 유리 한 단위 알루미늄 6kg, 제조 운영 시간이 아까 8시간일 때는 제품 C의 리듀스드 코스트가 엄수였죠. 그렇죠. 이렇게 엄수가 됐죠. 맞습니까? 여기 아까 요 제조 운영 시간 사용이 8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3-6의 C번 문제가 C를 한 개 생산할 때 사용되는 제조 운영 시간이 6시간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만약에 6시간이라고 하면은 제품 C의 생산이 유리한지를 결정하라.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풀기 전에 이게 6시간으로 됐다 그러면 C의 리듀스드 코스트를 계산해 보니까 양수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굳이 새로 안 풀어보고도 C를 생산하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최적화를 구해봤더니 C가 생산이 되는 거죠. 최적화해서 60개나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생산될 때마다 2만 원씩 리듀스드 코스트만큼씩 판매이익에 정대시켜 주기 때문에 60개를 만들게 되면 60 곱하기 2만 원 해서 120만 원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6,600만 원이었죠. 여기가. 그렇죠? 원래 6,600만 원이었죠. 이 문제 아닌가? 이거 아니구나. 네. 그래서 120만 원 늘어나서 6,720만 원이 된다 이것이. 알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3장의 민감도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가 다 됐죠? 자, 여러분, 우리 3장 과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장 과제. 3장 과제인데, 과제 제출 마감은 오늘이 29일이죠. 4월 3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알겠죠? 네, 좀 여유있게 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메일로 보냅니다. 메일이 네, 내 메일이죠. 우리 학교 포털 내 개인 메일입니다. 자, 그래서 메일 제목 적을 때 여러분 반드시 (1분) 반 자기 이름 하고 이름 알겠죠? 뭐 이지구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네, 1분 반 하고 자기 이름 적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 파일명, 엑셀로 된 파일명, 파일명은 자기 이름 적고, 알겠죠? 바로 열고,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확장자는 자동으로 붙여주니까. 알겠죠? 꼭 지키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메일 제목 적을 때 1분 반 자기 이름 적고, 뭐 학번 적고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1분만 자기 이름 적으면 되고, 파일 이름 적을 때는 자기 이름 적고 괄호 열고 경영과학 3장 이렇게만 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제출 마감일인 4월 3일 밤 12시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알겠죠? 꼭 지키도록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과제 내용은 뭐냐 하면, 과제 내용은 이겁니다. 과제는 연습 문제, 4번인데 4번을 여러분 한번 보면 작은 문제가 1번부터 1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처럼 엑셀 파일 한 개에 워크시트를 뭐 여러 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한 워크시트에 1번, 2번, 3번, 4번을 쭉 해도 되고, 알겠죠? 또 필요에 의하면 또 워크시트를 바꿔서 또 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마 한 워크시트에 다 쓸 수 있으면 다 하고, 만약에 꼭 다른 워크시트를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1번부터 5번까지 워크시트를 쓰고, 그 다음에 뭐 6번부터 뭐 7번까지는 또 다른 워크시트를 하려면 워크시트 새로 만들어서 밑에 워크시트 여기 보면 여기 워크시트 제목 적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기는 뭐 1번부터 5번까지, 여기는 6번부터 뭐 7번까지 이런 식으로. 그건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면 이 문제가 총 13문제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하나씩 쭉 해보면 민감도 분석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각의 문제는 서로 독립입니다. 알겠죠? 1번 문제가 2번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풀어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혼란스럽거나 혼동이 되어서 틀리게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애매해가지고 답을 어떻게 이걸 써야 될지 모를 경우도 있고, 알겠죠? 답은 적었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틀릴 수도 있고, 알겠죠? 또는 뭐 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1번부터 13번까지 쭉 풀어가는데 뭐 중간에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못 푸는 대로 나름대로 끄적거려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들 연습 문제 지난번에 학생 한 5명 정도 학생 그 과제 파일 열어서 우리가 체크를 했죠. 그래서 그 학생 제외한 또 다른 학생 걸 열어서 같이 풀어봅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답을 이제 풀어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100%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그때 8번, 10번, 12번인가? 하여튼 3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이 3장에 또 이거 문제를 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4장 문제를 풀게 되고 그래서 아마 4장까지 아니면 5장까지 포함해서 중간고사를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도 좀 굉장히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1번부터 13번까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민감도 분석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해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혹시 못 풀게 되면 또 지나간 복습한다 생각하고 강의 노트를 보든지 책을 읽어보든지 하면은 또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고 지금 시간이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일단 오늘은 4장 과제를 내가 4장 강의 노트도 올려놨고 4장 엑셀 실습파를 올려놨는데 내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수업 시간 전에 확인해 보니까 물론 내가 그걸 어제 올렸습니다. 어제 한 3시, 4시, 5시쯤 올렸는데 한 학생만 그거를 확인을 했더라고요. 이윤지 학생. 네. 네. 이윤지 학생 한 명만 지금 24명인가 5명 되는데 한 학생만 이렇게 확인을 했던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강의 자료실도 한 번씩 들어가서 수업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강의 자료도 다운받고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습관을 붙이는 게 좋죠. 네. 자, 여러분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나 지금 수업했던 내용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장, 3장 앞에 시작하는 부분 지금 학생들 반응을 보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하고 있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조금 좀 기억이 조금 흐릿해지고 그래서 또 이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꾸 복습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남기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나중에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이해를 하면서 다음 진도를 넘어가야 제대로 이렇게 다음 내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부족하거나 여러분이 좀 뭔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서슴지 말고 질문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질문할 사람 채팅방에 질문 올리고 질문이 없는 학생들은 빠져나가도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오늘 좀 일찍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했습니다.